안녕하세요. 김영감입니다. 오토하키 기초 강의 8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목표는 조건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동안 강의를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강의는 계단을 오르듯이 순차적으로 배워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조건문에 대한 걸 배울 건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머릿속에 쑤셔 넣으면 힘드니까 조건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제 강의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앞쪽의 강의를 보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뒤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어떤 걸 알려드리면서 한 번에 그것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강의 보고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배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어떤 순서로 배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강의를 하는 거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그것에 대한 내용이 강의에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조건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강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건문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이렇게 여쭤보는 게 레파토리가 된 것 같은데 변수처럼 조건문도 익숙하면서 생소하실 겁니다. 조건문은 조건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조건을 표현하는 문장이라는 건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일 경우에와 같이 어떤 조건을 표현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한 것 같죠? 그러면 조건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조건문이 프로그래밍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오게 되면 조건에 따라 동작하는 스크립트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네가 이렇게 하면이라는 게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컴퓨터와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조건이면 네가 이렇게 해 컴퓨터가 저에게 만약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문법이고요. 이 문법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if입니다. if는 영어 단어 뜻이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영어의 뜻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오늘 배울 if 역시 실제로 영어에서 사용되는 뜻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건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으니까 여기 있는 이 if를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우면서 오토하키를 처음 배우면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요소들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하기 위한 기본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if 역시 그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a가 0이면 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내걸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일 위에 적고요. 그 아래에 블럭을 만들어 주시면 블럭 내부에 있는 스크립트가 위에 있는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만약 a는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블럭 내부에 있는 0,0 지점을 클릭하는 명령어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문을 사용해서 특정 조건문을 만족할 때에만 동작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죠. 이제 만약 a는 0이면 이라는 이 문장을 스크립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조건문을 표현하는 문법에 사용되는 용어가 if라고 했었죠. 그 if를 제일 앞쪽에 적으시고요. 그 다음 소괄호를 여시고 조건을 적으신 다음에 소괄호를 닫으시면 됩니다. 이 형태가 조건문을 표현하는 형태고요. 이 형태를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a는 0이면 이라는 게 조건이 참이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참이면? 이게 뭘까요? 이건 역시 익숙하면서 생소하실 건데요.
혹시 명제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이건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명제를 읽었을 때 그 결과를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명제의 결과가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논리식입니다. 논리식은 배우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논리 연산이라는 게 참과 거짓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논리 연산을 식으로 표현한 걸 논리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강의가 진행되면서 제가 다시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조건문의 조건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어떤 연산의 결과가 참 또는 거짓으로 나오는 연산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앞서 우리가 A는 0이면 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A가 0이면 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또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A와 0을 비교했을 때 같은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두 개의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연산자를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 연산자는 는으로 표시됩니다. 연산과 연산자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산은 계산이고요. 계산할 때 사용되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는과 같은 기호들을 연산자라고 얘기합니다. 연산과 연산자에 대해선 제가 따로 강의를 준비할 거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는이라는 기호가 비교연산자라고 불리고, 비교연산자의 양옆에 있는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역할을 한다고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비교연산자는 양쪽에 있는 값을 비교해서 두 값이 같으면 참, 다르면 거짓이라는 결과를 돌려줍니다. 참은 영어 단어로 true고요. 거짓은 영어 단어로 false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true는 1이고요. false는 0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true와 false고요. A는 0이라는 연산의 결과가 true면 A는 0인가에 대한 조건의 결과가 참이라는 거고, false이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A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값을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이 경우에 A는 0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A라는 변수에 0이라는 값이 들어있으니까 A와 0이 같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일 겁니다. 그러면 A는 1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A는 0이니까 당연히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A는 0이니까 A는 1이 아닌 게 되는 거고, A는 1인가라는 질문의 답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참과 거짓이라는 용어가 어려우시면 예, 아니요, yes와 no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콜론느는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대입연산자고, 느는 양쪽에 있는 값을 비교하는 비교연산자라는 거고요. 이 두 연산자의 차이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개가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가끔 혼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설명은 드리지 않았는데 오토하키에서 혼동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콜론 느는 대입연산자고 느는 비교연산자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조건문의 조건에는 비교, 논리 연산과 같이 연산의 결과가 true 또는 false로 도출이 되는 연산이 사용됩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존재하지만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강의에서 배운 이 조건문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고 잘 숙지해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조금 더 배웠으니까 조건이 참이면이라는 걸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요. A는 0인가 라는 질문을 조건 부분에 놓고요. 이 질문의 결과가 참인가를 판단을 하고, 참이라면 아래 블록에 있는 스크립트들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조건을 스크립트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알려드리기 전에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